안녕하세요. 닥트 잡담의 트레이너 유태근.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상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해 볼 것은요. 네. 어깨가 아프면이라는 주제로 회전근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상완골과 견갑골 사이를 연결시켜주게 되는 근육인 회전근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부딪히면 충돌 증후군이 생기고 네. 부딪히다 보면 뭐 염증이나 네. 파열로 이어질 수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보통 진료실에 이제 이런 말을 해줘요. 돌 위에 물이 떨어지면 네. 처음에는 표시가 안 나잖아요. 네. 근데 그 위에 자꾸 물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돌이 파이는 것 같이 자꾸 부딪히다 보면 어떤 병으로 연결될 수 있다. 바로 이 회전근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뭔가 이렇게 쌓여가지고서 네. 문제가 생기는 걸 것이다라는 맞아요.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네, 왜냐하면 회전근개가 뭐 파열됐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 할머니들 중에서 네. 이해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힘줄이 끊어졌다 그러면은 뭐 확 넘어지는 거, 네, 또는 확 부딪히는 거, 네. 이럴 때 끊어졌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나는 넘어지지도 않고 다치지도 않았는데 내 힘줄이 왜 끊어졌냐? 이해를 못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이 충돌증후군의 개념, 돌에 물이 떨어지는 개념 이제 이렇게 설명해 주죠.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좀 한번 봐야 되겠죠? 네. 네. 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근육은 딱 견갑골에서 상완골 쪽으로 연결이 되는 근육입니다. 네, 지금 이 그림은 네. 뒤에서 본 거죠, 선생님? 네, 뒤에서 본 뒤에서 거고, 본 거. 요게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어떻게 위에서 돼요? 본 거고, 이게 앞쪽에서 본 건데요. 이게 앞에서. 네. 근데 이 앞쪽에 몸통이 있기 때문에 이 앞쪽 부분에 해당하게 되는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은 잘 보이질 않죠. 네, 견갑하근. 여기 있는 근육들 중에 가장 유명한 근육이 바로 요 극상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네. 극상근은 불쌍하기로 소문난 근육이죠. 아, 그렇죠. 네. 네. 극상근의 위치가 절대 놓을 수가 없는 위치입니다. 네. 보통 해부학책에 나와 있는 극상근의 기능은 팔을 0도에서 30도까지 옆으로 벌리는 동작을 한다라고 나와 있지만 극상근은 그 수축을 하면서 하게 되는 역할 외에도 365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네. 팔이 떨어지지 않게 잡아주고 있는 일. 그렇죠. 우리가 팔은 거의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있고 중력이 팔을 잡아당기는 예. 게 많으니까 네. 항상 극상근은 잡아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놓을 수가 없는 위치에 있는 거죠. 늘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팔을 앞으로 내밀고 있는 이 동작에서도 극상근은 계속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쌍한 근육. 나갔다. 나 일 너무 많이 하고 있어. 나갔대. 극상근 나갔대. 그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제일 좋은 방법은 일을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맞아요. 그와 비슷하게 극상근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팔을 자르는 겁니다. 정리해 보면은 극상근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항상 놓여져 있는데 되도록이면 극상근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네. 극상근 바로 아래쪽에 네. 극하근이라고 네. 하는 근육이 있고요. 네. 그 아래쪽에 소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요 네 개. 네. 그리고 예, 앞쪽에 예. 이제 견갑하근이라고 하는 근육까지 합쳐서 총 4개의 근육인데요. 이걸 이제 회전근개라고 네, 얘기하죠. 이 근육들을 회전근개라고 부르는 이유는 회전을 시키기 때문에 회전근개라고 부른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네. 회전이라고 하는 동작에서 상완골을 잡고서 안정시켜주는 안정. 장치. 어. 그래서 제 자리에서 미끄러지게끔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회전근개라고 부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자리에서 미끄러지게 해준다. 이거는 조금 개념이 어려워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라는 게 이렇게 견봉이라는 부분이 있고 네. 위팔뼈가 있으면 이 팔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는 거는 이제 삼각근이 주로 크게 이제 힘을 쓰잖아요. 네, 측면 삼각. 그렇죠. 측면 삼각근이 이렇게 올려줄 때 네.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얘를 갖다가 센터를 맞춰주는 게 회전근개잖아요. 지금 이야기하셨던 이제 팔을 옆으로 들어올리는 동작에서 큰 힘을 발휘하는 것은 측면 삼각근인데 거기에서 이게 위로 굴러 올라가다가 견봉이라고 하는 뼈에 부딪히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 극상근의 역할이거든요. 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견갑하근이 담당하는 일은 상완을 내회전 안쪽으로 회전할 때 앞쪽으로 굴러가지 않게끔 네. 제 자리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극하근의 역할. 사실 내외전하는데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는 대흉근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대흉근을 쓰는 건지 극하근을 쓰는 건지 궁금할 때 제가 네. 이제 시키는 게 네. 팔 이렇게 굽힌 상태에서 천천히 팔을 안쪽으로 돌리면은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지만 빠르게 움직이면은 깜짝이야. 가슴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게 여기 뭐 들어있어요? 예. 어. 아침에 이렇게 뭐 넣어놓고 있습니다. 고로 팔뼈를 아래쪽으로 잡아당길 수 있는 근육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광배근이라고 네. 하는 근육, 방금 이야기했던 대흉근이라고 하는 네. 근육, 특히 이 대흉근의 하부 섬유
네. 왼쪽 섬유죠. 이게 짧고 뻣뻣해지게 되면 팔을 자꾸 아래쪽으로 끌어내리게 되고요. 그러면은 위쪽에서 상완골을 잡고 있어야만 하는 극상근의 스트레스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트레이너 선생님들 중에 네. 극상근 쪽이 아프다라고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많냐면요. 견갑골 위치가 정상보다 아래쪽으로 처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낮은 어깨. 예. 예. 근데 이분들은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자꾸 어깨 쪽, 목 쪽이 결리니까는 본인 견갑골이 이렇게 거상되어 있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추천하는 운동은 견갑골의 위치를 다시 중립 지점으로 돌려놓는 쉬러그 같은 형태의 운동을 권장을 하기도 합니다. 네. 회전근개 운동을 그럼 과연 어떻게 시킬 거냐 이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워낙에 민감한 부위잖아요. 네. 어깨 관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가동성은 좋지만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는 관절 부위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까딱 잘못하게 되면 오히려 통증이 더 증가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운동을 지도를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신경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회전근개 운동이라는 게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 차라리 뭐 대흉근 운동, 네. 뭐 삼각근 운동 이렇게 그냥 근육에 자극을 주고 근육에 뭐 손상을 줘서 근육을 크게 만들고 네. 이런 거는 차라리 운동을 하면서 느낌이 오는데 네. 이 회전근개라는 거는 사실은 뭐 이거를 갖다가 크게 키우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조절하는 개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도 되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이 운동을 했을 때 어떤 느낌이 잘 안 느껴지다 보니까는 안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근개 운동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고 좀 현실적인 좋네요. 현실성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현실적인 거. 네, 저는 아주 현실적인 사람이니까. 극상근 쪽에 염증이 있으면은 네. 운동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보통 극상근 쪽에 염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 회전근개 같은 경우는 초음파로 거의 뭐 MRI만큼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고 저희가 진단할 수 있거든요. 초음파로 진단해서 염증이 있다라고 나오면 보통 네. 어떤 치료를 하나요? 뭐 이제 그거는 얼마나 염증이 심하냐에 따라서 다르겠는데요. 찢어진 정도? 네, 뭐 그러니까 단순 염증이냐, 네. 파열이 있느냐, 파열이 있으면 어디에서 얼마나 심하냐, 그 다음에 뭐 하나만 파열됐느냐, 여러 개가 파열됐느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기본적으로 좀 쉬면서 네. 뭐 소염제 같은 거 먹고 물리치료 같은 거를 하게 되는 거고요. 뭐 좀 심한 경우에는 뭐 주사치료 같은 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 주사치료 같은 거라든지 뭐 충격파 치료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뭐 너무 파열 범위가 심하다든지 네. 이러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게 되는 거. 네. 일반적으로 염증이 이제 막 시작돼가지고서 한참 어깨가 좀 아픈 정도. 네. 그래서 뭐 심하지 않은 정도라고 하면은 염증이 가라앉는 데까지부터 네. 몇 주가 걸려요? 아, 이거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아, 네, 움직이면 이건- 안 나오니까. 예, 이거는 너무 개인 차이가 큽니다. 이 통증이라는 게 되게 주관적인 거예요. 네. 아프다는 건 보이는 게 아니고, 회전근개에 염증이 있다라는 거는 검사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아프다는 거는 환자가 느끼는 되게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뭐 객관적으로 어떻다, 통증이 얼마나 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제일 문제가요,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운동을, 뭐 그거는 개인도 그렇고, 뭐 트레이너들도 그렇고, 이 운동 쉬면은 큰일 나는 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저는 왼쪽에 극상근이 손상이 됐다라는 진단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게 벤치프레스 하다가 다쳤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다쳐가지고 아파서 속이 상하고 슬픈 게 아니라 아파서 운동을 못하니까 화가 자꾸 올라와요. 이게 자꾸 불안하고. 맞아요. 그걸 조급해하다 보니까는 자꾸 운동을 하게 되고 손상이 점점 심해지게 되고. 맞아요. 그래서 네. 운동을 좋아하는 분들은 운동을 계속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태가 악화되는 반면에 반대로 또 운동을 너무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은 운동을 안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조절하는 기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 사람이 운동을 해서 아픈 거냐 아니면 맞아요. 운동을 안 해서 아픈 거냐라고 구분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맞아요.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운동해야 되냐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사람은 쉬어야 되고, 맞습니다.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은 운동을 해야죠. 일단 염증이 극상근 자체에서는 염증이 가라앉은 다음에 운동을 네. 해야지. 네. 가라앉지도 않았는데 내외전 운동한다, 외외전 운동한다 하다가 네. 오히려 염증이 더 심해져가지고서 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나았을 것을 괜히 운동한다고 했다가 수술까지 가는 분도 많습니다. 맞아요. 자, 과연 이거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한번 네. 회전근개 운동 이렇게 해라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좀 일상생활에서 유용한 운동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신의 골반 높이 정도나 골반 높이보다 약간 낮은 책상이나 의자에서 하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손을 바닥에다가 고정시켜 주는 건데요.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내 체중에 의해서 앞쪽 아래쪽으로 밀려 내려왔었던 상완골이 위쪽으로 들어올려지게 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이 상태에서 전거근을 사용을 해서 앞쪽으로 쭉 이렇게 밀어주고요. 그 상태에서 손은 바닥에 고정시킨 상태에서 상완골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힘을 주는 거죠. 이러면 극하근에서 수축되는 느낌이 들 거예요. 이 상태로 10초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을 풀고 다시 배꼽을 끌어당기면서 힘을 주고요. 팔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10초간 유지하고. 여기에서 이제 핵심 포인트는 꼭 복행근이라고 하는 근육을 수축시켜주기 위해서 배꼽을 끌어당겨주고 전거근을 수축한 상태에서 팔뼈를 바깥쪽으로 돌리면서 극하근을 수축시켜주는 겁니다. 예, 저도 오늘 운동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 운동은 병원에서 극상근의 부분 파열과 같이 힘줄 쪽에 실제적으로 손상이 있다라고 진단받은 분들을 위해서 그 손상된 힘줄을 더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극상근은 우리가 이렇게 팔을 든다 그러죠. 외전할 때 주로 쓰이고요. 특히나 0도에서 약 한 30도 정도까지 외전할 때 쓰이게 되는데, 여기서 팔을 들어 올리는 동작은 단축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을 천천히 내리는 동작은 신장성 수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힘줄은 단축성 수축보다는 신장성 수축 때 더 튼튼하게 돼요. 그래서 회전근개, 특히나 극상근의 부분 손상이 있는 분들은 이 신장성 수축을 통해서 그 힘줄을 튼튼하게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가 있는 어깨, 손에다가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물을 하나 담으셔가지고요. 이렇게 듭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1등이 된 상태에서 팔을 올리는데 단축성 수축은 반대팔이 해줍니다. 이렇게 힘을 빼고 이렇게 30도까지 올라갔으면 반대쪽 팔을 치우시고요. 문제가 있는 팔 쪽만 천천히 내리시는 거예요. 자, 다 내려왔으면 다시 반대쪽 손으로 팔을 들어줍니다. 30도가 됐으면 팔을 치우고 천천히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단축성은 반대팔이 해주고요. 신장성만 문제가 있는 팔 쪽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